저는 장애를 얻기 전에는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조종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장애를 입고 나서는 이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봐도 그 경증 장애인들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있는데 중증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고 고용하는 데도 회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계속 찾다가 대부분이 공고가 그래요. 뭐 학력 무관 뭐 그런 거 다 그러는데 항상 나오는 게 신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채용 공고가 장애인들을 일단 제외하고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막상 일을 하고 싶어도 현장에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경기도나 이런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부분 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장애인들 선호하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거의 없는 중증, 최중증 장애인분들 일할 기회가 사실 거의 없고.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장애인을 뽑으라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특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뽑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장애가 거의 없는 사람, 경증장애인이라던가 아니면 중증장애인 2배수제라고 있어서 중증장애인 1명 뽑으면 2명을 뽑은 것처럼 간주를 해주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이 사무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되게 뽑고 노동시장에서 계속해서 차별을 경험하고 면접 과정에서 너 장애가 있는 그 자리를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아직도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 장애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뭐 서류 단계에서부터 탈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비만 받고 돌아가라고 하는 뭐 이런 차별적인 경험을 하다 보면 아 여기는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이게 장애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같이 비장애인과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당한 편의 제공들이 충분히 돼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편의 제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편의 제공을 하면서 계속 이제 이 편의 제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좀 괴롭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문제지를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필기시험에서는 뭐 점자 문제지라던가 아니면 점자가 익숙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컴퓨터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편의 제공을 하지 않아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들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장애인의 소득이나 아니면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소득 보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체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장애인 노동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가장 큰 것은 지역사회에 통합된다는 거하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생활하고 있고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고 있고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참여를 잘 못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노동에 참여를 하면서 생긴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인정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노동을 할 수 있다면 뭐 다른 활동에도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리중심 일자리의 3대 직무는 장애 인식 개선, 장애 권익 공호, 그다음에 예술 직무 이렇게 세 가지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에 맞추는 게 아니고 사람에 맞춰서 일을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2006년도에 유엔에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는 게 채택이 됐어요.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노동권에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으로 됐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그걸 우리 국내에서는 어떻게 그걸 수용할 것인가?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명칭을 갖고 사업을 시작해보자라는 것을 시작해서 일단 국내에서 공공일자리는
사실 가장 무가치하다고 여겨진 사람, 탈시설에서 이제 자립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으로 채용해서 일을 하게끔 한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느낀다고나 할까요? 출근을 하기 전 몇 시간 전부터 저는 예쁘게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늦지 않기 위하여 일찌감치 출발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내내 오늘은 어떤 일들이 주어질까 생각하며 설레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권익공호 일을 주로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권익공호하는 장면들, 유튜브 미디어 활동 이런 것들 많이 했었습니다. 안산시의 장애인 등록 인구가 33,000명이에요. 그분들 중에 좀 일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안산 지역에서 6개 기관에서 지금 중증 장애인분들 120명 정도가 고용되어 있는 상태니까 거의 뭐 0.56% 정도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중장애인 안산시에 거주도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분들이 아직은 일자리 혜택을 체험하기에는 아직 많이 한계가 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사업이 경기도에서 이제 공고가 나서 이제 또 그 돼야 선택이 돼야 또 다시 면접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1월 한 달간은 지금 일을 하던 직원들이 1월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인 겁니다. 어쨌든 급여가 이제 안 나오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앞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 불안인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 다른 일을 구해야 되는지, 솔직하게 아까 말씀 처음에 드렸듯이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가 없잖아요. 그럼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싶은데 일할 수가 없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절망감들이 이런 게 더 상실감 이런 것들이 제일 크죠. 그 경기도에서 지금 작년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이게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호 일자리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법률적 구속력이 사실 없잖아요. 작년 조례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조례 내용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데 올해 공고 내용에서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아직도 그 조례 내용이 완전히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실. 이분들이 지금 그 11개월짜리다 보니까 퇴직금이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12개월 일해야 그 다음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실업급여 같은 거, 퇴직금 이런 것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세요. 전국에 굉장히 많은 발달 장애인들 비롯한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에 많이 갇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 10년, 20년 시설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생활을 하시다가 공공 일자리로 이제 근로를 하시고 벌이가 생기시고 이렇게 이제 자립이 가능해진 경우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사실 나와서 살기 위해서는 살 곳이 필요하고 일할 일터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도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다층적으로 갖춰줘야 될 것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경우는 그렇게 한 명의 장애인을 감옥 같은 거주실에서 살게 하는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서울시에서 작년 23년 말일부로 이렇게 해고했다라는 게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게, 서울에서 이거를 해고해버리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또 사라지게 돼서 똑같이 또 시설 사회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나마 탈시설 하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자리마저 없애버리면 이분들은 몇십 년 동안 갇혀 살다가 드디어 내가 일이라는 걸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이 사라졌다라는 이 충격에 대해서 이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눈물 나는 일인 거예요. 면접은 갔었는데 얘기도 못하고 그냥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 친구는 말을 못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발언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신 얘기를 해도 괜찮겠냐 물어봤는데, 그거는 안 된다. 본인이 해야 된다. 이 맞춤형 일자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장애인인데
장애니까 뭐 유형이 다 틀리잖아요. 뭐 좌표도 있고 내면도 비장애인 중심의 그리고 능력 어떤 것을 창출해내는 그런 노동의 가치 기준으로 해서 분류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어찌 살핏 그냥 보면은 되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최중증 장애인을 배제하는 일자리인 거예요. 기존의 시장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중증 장애인도 뭐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권익공호 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 활동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취지와는 맞지 않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중심 일자리를 했던 분들이 그 새로운 일자리로 편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제 장애가 심한 분들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특화된 일자리에 참여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400명 해고된 이런 중에 한 분 하시지만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는 아마 참여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바닥에 깔려있는 우리의 인식은 어떤 노동이 정형적인 노동이라는 그게 사실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중증장애인이 굉장히 노동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상상이 많이 되는데 이제 중증의 뭐 예를 들어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집안에서도 굉장히 돌봄 노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노동으로 안 보는 거죠. 이른바 사회적 영역에서도 사실 가만히 보면 의외로 노동에 대한 가치나 이런 틀이 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비서노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굉장히 폄하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리고 이제 그 비서노동과 별개의 이제 그 메인의 노동이 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의존해서 사실상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 노동이고 무엇이 임금노동에 적절하냐 사실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저는 사실 이 중증장애인들의 뭐 그런 문화 예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인식 제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장애 인권 운동이나 장애학에서 이걸 노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맥락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제 법 체계나 지원을 그래도 좀 좁혀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중증 장애인을 위한 좀 더 특화된 일자리들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으로 사실 법이 제정이 되는 게 지금 법이 없으니까요. 법이 일단 제정이 되는 게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화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업자, 모든 일자리에 중증장애인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장애인 교사가 너무 적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교사 채용만 봐서는 안 되고 이제 뭐 사범대나 교대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 장애 학생이 많아야 되는 문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 교육 과정에도 개입을 해서 장애 학생이 충분히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들어와서도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편의시설이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또 갖추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뭐 시험을 볼 때도 정당한 편의가 또 제공이 돼야 되고, 채용 과정에서도 또 정당한 편의가 제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이거는 지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그 숫자로만 장애인 고용 인원을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조금 더 다양한 측면을 조금 포함을 해서 특히 장애 유형별로 기업에서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들, 장애 유형에 알맞는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고용률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뇌병변 장애인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내부 신체관계 장애인들, 정신장애인들, 특히 정신장애인분들을 뭐 그런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편견 때문에 또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특정 장애 유형들을 조금 기업에서 선호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특정 장애 유형을 위한 어떤 연수의 일자리. 이게 마치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러니까 복지의 측면에서 뭔가 더 시혜적으로 더 배려해주는 그런 제도로 좀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할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혜라는 건 보통 이렇게 남으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그냥 없으면 어쩔 수 없고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하게 되는데, 사실 권리의 문제인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헌법상 기본권이기도 하고 이제 인권이기도 한 건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노동할 권리가 있는 거고 이거를 보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제 아직까지도 이게 권리라기보다는 이제 복지나 좀 시혜적인 관점에서 이 뭐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보는 관점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왜 내가 장애인도 인간이라는 얘기가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장애인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당연한 얘기를 안 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